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중개사법 10번째 시간이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의무에 대해서 정리를 하여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기본적 윤리 의무인데요. 기본적 윤리 의무에는 품위 유지 의무와 신의 성실에 의한 공정 중개 의무가 있습니다. 예, 공인중개사도 우리 전문가로서, 그쵸, 의뢰인에게 어떤 그 신뢰를 당연히 줘야겠죠. 전문적인 신뢰를. 그래서 품위 유지가 중요한 것 같고, 또 역시 그 신의 성실에 의해서 공정하게 중개를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 예, 이게 이제 기본적인 윤리 의무고요. 요 다음으로 나오는 그 다른 의무들이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거의 다 빨간색인데 화면 조금 올려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나오는 개공사의 의무들은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줄여서 선관주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선관주의. 이 주의에 대한 의무는 판례에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예, 주의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보자면 개공사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하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돈으로 물어줘야 된다거나 아마 그런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의무는 비밀 준수 의무입니다. 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개공사, 소공사,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나 모두 그리고 중개원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업무를 떠난 후에도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그 관계 있는 자 모두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비밀 준수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계속 비밀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고요. 본인이 승낙을 하였거나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예,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거고, 제재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제 매겨지게 됩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는 않습니다. 예, 명시를 했어요. 피해자가 확실하게 의사를 밝혔어요. 나는 이 사람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경우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라고 얘기를 하죠. 의사에 반하여서 벌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확인 설명 및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예, 확인 설명도 꼭 잘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 작성과 교부도 꼭 해야 되고 이런 거죠. 지금 이게 의무가 막 두 개가 중첩되어 있는데요. 자, 개공사가 의뢰인에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면서 중개 업무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업무입니다. 예, 확인 설명하는 일, 그리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는 일. 그렇죠. 자, 여기 2번은 조금 잘린 게 부분이 있어요. 여기부터 새로 볼게요. 다음에 신의 성실로 중개대상물을 조사 확인하여야 하는 바, 이 의무를 게을리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개공사가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였다면 서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판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실로 확인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확인 설명을 잘 하지 못하여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확인 설명을 잘 했다면 예,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했다면 확인 설명 장서 작성 교부 이 부분을 빼먹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을 면한다는 얘기죠. 손해배상. 예, 여기서 또 얼핏
읽고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뭐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도 분명하게 의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하시면 뭐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으로다가 업무정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필요한데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면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랑 이제 쌍으로 다 같이 해서 외워야 되는 거지.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뭔가를 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좀 제가 확인을 좀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예,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확인 설명의 의무가 있다 이런 거고요. 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느냐?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하는 거고요. 대상물의 상태 및 입지 그리고 권리관계, 거래 또는 이용 제한사항 등을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제시의 의무가 있죠. 설명의 의무가 있고 제시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 사항을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확인 설명을 하는 거냐? 중개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면적, 용도, 구조 등 기본적 사항을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면적, 용도, 구조. 그리고 소유권, 임차권, 저당권, 지상권 등 권리 관계를 설명하고요. 거래 예정 금액,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 그리고 그 실비를 산출한 내역 해야 되고, 토지 이용 계획과 공법상의 거래 규제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나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및 배수 등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을 확인 설명해야 되고, 벽면 및 도배의 상태, 그리고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그리고 도로 및 대중교통 연계성, 학교 및 시장 등 근접성. 그리고 화면에 잘렸는데 그냥 여기다 마저 써서 같이 그냥 하나만에 보고 지나갈게요. 나머지는 조세가 있습니다. 조세. 예, 내야 할 세금에 관한, 부담해야 될 세금에 관한 내용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세까지 해서, 이게 지금, 조가 아니라 여기서는 외울 게 세예요, 세. 그래서 중도, 수도, 소공, 세예실로 외웁니다. 중도, 수도, 소공, 세예실. 중도, 수도, 소공, 세예실. 이렇게 외워요. 중, 도, 어디 있어요? 도배. 그쵸? 수도 전기. 그리고 도는 도로, 대중교통이죠. 중도, 수도 됐죠? 소는 소유권. 그리고 공은 공법상 규제. 됐죠? 그 다음에 소공까지 됐으니까 세의 실이에요. 조세의 세, 이거는 이제 세로 외우시고, 거래 예정 금액, 중개보수 및 실비. 이렇게 해서 중도, 수도, 소공, 세예실, 중개 대상물의 기본적 사항, 그리고 도배, 벽면 도배, 그리고 이거는 수는 수도, 전기가스, 이거는 도로 교통 상황이나 백화점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소는 소유권, 권리 관계, 공은 공법상의 제약, 세는 조세, 얘는 거래 예정 금액, 실은 실비, 중개보수 실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 수도, 소공, 세예실로 외우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바꿔서 중개대상물의 상태 자료 요구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것은 중개대상물의 상태 자료 요구권입니다. 개공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 의뢰인이나 임대 의뢰인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요구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필요한 경우에 요구할 수 있다. 예, 이제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거죠. 개공사에게는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구를 꼭 들어주는 건 아니죠. 이런 매도 의뢰인이나 임대 의뢰인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좀 확인해달라, 상태에 관해서 말씀을 해달라, 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불응했다. 그러면은 또 누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겠어요? 매수 의뢰인이나 임차 의뢰인이 영향을 받잖아요. 꼭 알아야 되는 정보인데 이쪽에서 안 주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매수 의뢰인이나 임차 의뢰인에게 꼭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래서 상태를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에게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를 꼭 해야 됩니다. 예, 응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이제 자료가 충분치 않다라든지 어떤 기재가 그 내용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확인 설명서의 작성 교부 등의 의무입니다. 예, 중개가 완성되었으면, 예, 여기서 이제 완성이 중요하죠. 중개가 완성되었으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 교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자,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설명 사항을 법정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거는 법정 서면이 있습니다. 법정 서면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법정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됩니다. 예, 교부해야 될 의무,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여기다 보관한 경우에는 요 3년 보존 요거는 의무가 없어요. 그렇게 되고, 확인 설명서의 작성 주체는 개공사죠. 개공사. 원칙으로는 개공사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소공사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소공사도 작성할 수 있다. 작성해야 한다 하는 사람은 개공사예요. 그리고 소공사는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 중개를 했다면 그 관여한 개공사가 모두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서명 및 날인도 이것도 의무죠. 개공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의무입니다. 서명 및 날인하여야 된다. 그리고 그 해당 중개 행위에 소공사가 만약에 관여했다면 그 소공사도 역시 해야 한다예요. 서명 날인 해야 한다. 예, 서명 날인 해야 된다. 서명 및, 여기는 또는이 아니라 밋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서명 및 날인을 개공사가 해야 되고, 중개 행위에 소공사도 관여하였다면 그때는 꼭 그 소공사도 같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개보조원의 서명 및 날인은 위법은 아니다. 예, 중개보조원은 서명 날인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서명 날인했다고 이것이 위법이다, 뭐 처벌받는다, 과태료 붙는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서명 및 날인해도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화면 또 올려볼게요. 자, 그래서 확인 설명서는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법정 서식이 있는데, 서식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는 법정 양식이 있으며, 양식은 총 4가지이다. 1은 주거용, 2는 비주거용, 3은 토지, 4는 준부동산입니다. 저희 강사님께서 옛날에 설명하시기로는 이걸 확인 설명서를 꼭 눈에 많이 익혀놔라, 많이 봐야 된다, 뭐 거의 뭐 100% 나온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저도 뭐 많이 보진 않았는데 요 부분을 이 실제 양식을 많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예, 다음에 주거용 확인 설명서 내용만 잠깐 조금만 이제 정리를 했고요. 주거용 확인 설명서의 내용으로 개공사 기본 확인 사항에는 대상 물건에 대한 정보, 권리관계, 공법상의 사항, 그리고 입지 조건 같은 것은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개공사가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은 수도나 전기, 가스 등 사항, 그리고 벽면이나 일조량 등. 예, 요거는 실제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밖으로 보기에는 그 집의 이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 확인 사항에는 이제 이런 거 말고가 들어가는 거고, 그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직접 알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여기까지도 그 주거용 확인 설명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실제 양식을 좀 더 많이 각자가 많이 보시면 아주 많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제재를 보겠습니다. 제재. 자, 제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건 이제 변경된 규정인데 최근에 변경됐죠. 아마 2020년에 변경이 됐겠죠. 지금은 2021년인데 제가 2020년에 이미 이걸 썼으니까. 자, 변경된 규정을 보자면 성실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 부분은 그 공인중개사의 핵심 업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큽니다. 금액이 커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성실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도 과태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누가? 개공사가요. 자, 개공사가 이거를 위반하면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공사가 이걸 안 하면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뭐냐 하면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 교부해야 되고 보존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6개월 이내에서 받을 수 있어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도 역시 6개월 이내로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의무니까 의무를 하지 않으면 6개월의 업무 정지 받을 수 있고, 이번에 이제 자격 정지를 보겠습니다. 자격 정지는 소공사가 받는 벌칙이죠. 소공사가 또 똑같은, 이거는 내용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소공사가 이것을 위반하면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정지. 자, 소공사가 위반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실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그 내용은 똑같죠. 그 다음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예, 그래서 지금 요거는 여기 소공사의 1번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랑 같으네요. 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랑 같아요. 자, 소공사가 성실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자격정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중개행위를 했음에도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서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비슷하지만 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바대로 중개사법은 정말 확실하게 자세하게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알아두시면 저처럼 재수합니다. 그러니까 재수가 없으려면 꼭 이걸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면 또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거래 계약서 작성의 의무입니다. 예, 확인 설명서도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리고 거래 계약서 역시 당연하게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죠. 이 거래 계약서는 그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양 당사자 간의 그 거래인데 이거를 뭐 건너뛰거나 뭐 소홀히 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사이에 체결되는 그 계약이죠. 이 거래 계약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낙성의 불효식 계약인 이 계약을 계약이 이루어지면 거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민법에서 나오는 말이죠. 계약의 정의예요. 계약의 정의. 계약은 그 당사자의 의사만 합치되면 성립됩니다. 예, 그러니까 갑과 을이 의사만 맞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낙성이죠. 그게 의사만 맞으면 성립된다. 이게 낙성이죠. 그리고 불요식 계약이라는 건 사실 거래 계약서가 필요 없어요. 예, 계약이라는 그 민법상의 정의 자체로는 의사만 합치되면 끝이에요. 의사만 합치되면 계약이 끝.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알아둬야 되는 거고, 원래 계약이라는 것 자체는 의사만 맞으면 되는 거다. 예, 요식이 필요 없어요. 뭐랄까, 형식이 필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약간 두 개를 다 알아야 돼요. 계약이라는 것은 원래 낙성 불효식 계약인데, 우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거래 계약서 작성의 의무는 개공사에게 있다. 예,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작성 주체와 시기를 보겠습니다. 언제 작성을 하느냐? 자, 누가 작성을 하느냐 이거죠. 자, 작성 주체는 개공사입니다. 자, 개공사가 작성, 교부, 보관의 주체입니다. 개공사의 의무죠. 작성해야 될 의무, 교부해야 될 의무, 보관해야 될 의무. 그래서 개공사가 원칙적으로 주체이지만 소공사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기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입니다.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이것도 또 알아두셔야 되죠. 거래계약서는 법정 표준 서식이 없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표준 서식이 없다. 예, 조금 전에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계약서는 법정 표준 서식이 없어요. 단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제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는 나와 있고 실제로는 국토부 장관님께서 워낙 바쁘신 분이시다 보니까 아직 서식을 정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법정 표준 서식은 없고 거래계약서는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을 보겠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양쪽 다죠. 인적사항과 물건의 표시, 그리고 지번 이런 거 나오겠죠. 그리고 계약일, 거래 금액, 그리고 계약 금액 있잖아요. 계약 금액. 그쵸? 거래 금액, 계약 금액 및 지급 일자, 몇 월 며칠에 지급한다. 이런 거.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 이전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그 밖의 약정, 기타. 예. 그래서 굵은 글씨로 쓴 거, 암기는 거물, 인권, 거기, 개조부. 거물, 인권, 거기, 개조부로 외웁니다. 거물, 인권, 거기, 개조부. 개를 제가 굵은 글, 여기 있네요. 계약일, 조건, 그리고 교부.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예,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거물, 인권, 거기, 개조부로 외웁니다. 예, 중개사법에 이렇게 한 글자 따서 외우는 거 되게 많죠. 예, 아직도 저도 잘 못 외워서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거물, 인권, 거기, 개조부, 거래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자, 화면 또 올려보겠습니다. 자, 거짓 작성 금지입니다. 예, 거짓으로 작성하면 큰 벌을 받죠. 거짓 기재 또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예, 벌써 딱 들어도 한 번에 큰 범죄다라는 느낌이 딱 오죠. 거짓 기재 또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위반 시 상대적 취소 사유. 여기 지금 두 글자가 빠졌네요. 등록 취소죠. 등록 취소. 예,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예, 영업 취소라는 얘기고, 그거는 절대적 취소는 아니지만, 예, 상대적 취소 사유에 이것이 거짓 작성,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 예, 개공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그리고 당해에 중개 행위를 한 소공사가 있다면 소공사도 함께 서명 날인해야 됩니다. 예, 서명 날인에 또 의무가 있죠. 다음에 거래계약서의 보관. 예, 거래계약서는 5년간 보관합니다. 조금 전에 확인 설명서는 3년이었습니다. 확인 설명서는 3년이었고, 요 거래계약서는 5년입니다. 보관이. 예, 숫자 다르니까 기억해 두시고, 제재는, 개공사가 임의적 등록 취소 또는 6월이나 이하의 업무 정지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떤 때?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할 때 이거죠. 그리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역시 이거죠. 그러면 개공사가 이렇게 위반을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또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처분,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됩니다. 이거보다야 이게 낫겠죠. 등록 취소보다는 업무 정지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처분. 근데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 내가 이걸 선택하는 건 아니죠. 개공사 쪽에서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임의적 등록 취소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개공사가
이것을 위반하면 6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작성 교부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보존하지 않는다면 거래계약서요. 보존하지 않으면 6월에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또는 거래계약서에 서면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 6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이랬고요. 소공사는 6월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는데 역시 중개행위를 했는데 서명만 날인을 안 했다. 이러면 6월에 자격정지, 그리고 거짓기재나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시 6월에 자격정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금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왜 그러냐? 개공사의 의무가 많죠. 이 중개사법은 거의 뭐 이런 거잖아요. 개공사가 지켜야 할 것들. 개공사 이외에 다른 대상자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업무정지라든지 자격정지라든지 이런 거 확실하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중개사법 10번째 영상 기업 공인중개사 등의 의무에 대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